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의 근이 어떻게 됩니까? 근의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런데 이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근호 안쪽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판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죠. 이 2차 방정식이. 그 다음 얘네들이 0과 같다, 이 판별식이 0과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게 된다. 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은 다른 말로 뭡니까? 중근이죠, 중근. 그 다음 그 부분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이 0보다 작을 경우 그때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근의 공식이 이렇게 생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항이 x 앞에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도 있었죠. 그러니까 짝수 공식이 x는 2a분의 2a란다. 2a가 아니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때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때는 판별식이 뭡니까? 바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판별식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는 이 짝수 판별식이다 이렇게 쓰고요. 이 짝수 판별식은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얘에 대해서도 역시 0보다 클 때, 0과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똑같이 이 세 가지 경우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9-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m 플러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2mx 여기다가 플러스 2는 0. 자, 이것이 다음의 근을 가지도록 m의 값이나 범위를 한번 정해봐라. m의 값이라든가 범위를 한번 정해봐라 그랬어요. 자,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자, 우선 우리가 일단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일단 여기 이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게 2차 방정식이 우선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x제곱 앞의 개수가 일단 얘가 0이 되면은 안 되죠. 즉 다시 말해서 m 플러스 4는 일단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즉 m이 마이너스 4는 일단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판별식이 요 가운데 항이 지금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자, 짝수 판별식은 뭐예요? b-의 제곱, 즉 요것을 반으로 나눠준 마이너스 m이죠.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a가 요거 m 플러스 4고 c는 2지요. 자, 이게 판별식입니다. 조금 정리해 볼까요? 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어떻습니까? 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풀어주면 된다. 자,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풀이하려면 일단 얘를 뭐 합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m-4 그 다음에
m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우리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이 식 쪽으로다가 식이 더 크다 라고 0보다 식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m이 우리가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수가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는데 이 m이 마이너스 2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또는 4보다 큰 것보다 더 크거나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기 위해서는 m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m의 값이 4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m이 마이너스 4가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범위에 만약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에 어때요?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줘야만 답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걸 빼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m이 마이너스 4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m이 4보다 더 크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m이 4보다 크거나 이런 범위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4를 빼줘야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빼기 위해서 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범위가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 4보다 큰 범위 이런 범위로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게 되면 중근을 가지고 싶다.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돼야만 되죠. 판별식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해놨으니까 그게 0이 돼야 된다. 즉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m-4 m 플러스 2가 0이 되면 중근을 가지게 된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죠. 그래서 m이 뭡니까?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은 어째야 되느냐?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요? 요게 0보다 작아야 되죠.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 m-4 m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요런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줍니까? 자, 이 2차식이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m의 값은 어때요? 사이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2와 요걸 0으로 만들어주는 4, 그 사이 값이 바로 우리가 그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본 9-2번 기본 9-2번을 보게 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자 쭉 나오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 한번 쭉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런 말이 나오죠. 자, 뭐라고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것이 어때요? 중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을 그죠? 중근을 가지게끔 a, b의 값을 한번 정해봐라 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수학에서 어떤 실수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종종 나오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그랬을 때는 k에 관한 항등식이 우리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이 나온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그 k에 관한 항등식으로다가 인식해야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K에 대해서 묶어준다. K에 관해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문제 어떤 풀이가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일단 했기 때문에, 자,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뭘 우선 구해봐야 돼요? 판별식을 구해가지고서 그 판별식이 0이 되게끔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선 판별식을 먼저 구해보면, 얘는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우선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자, 짝수 판별식, 이 b-의 제곱이니까 b-가 지금 요거죠. 마이너스 k-a, 요게 b-예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a는 1이고, 그죠? 이거 자체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바로 판별식입니다. 요게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우선 정리해보면 어차피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열심히 풀죠. 우리가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자,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 정리를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이 없앨 수 있는 애들 없애고, 그러면 뭐가 나와? 자,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런 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a 값 b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이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 즉,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우리가 이제 풀어놓은 식이, 지금 구한 식이 바로 요건데,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즉 k의 값이 어떠한 값이든지 간에, k가 뭐 1이든 100이든 마이너스 3이든 k의 값이 어떠한 값이든지 간에 얘가 항상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0이 된다. 즉 중근을 가진다. k의 값이 어떠한 값이든지 간에 k에다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하더라도 이게 항상 0이 나와야 된다. 즉 k에 관한 그것이 뭐다?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그 얘기는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얘기고, 그걸 우리가 풀기 위해서 k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뭐 그게 k에 관한 뭐 2차식이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3차식이어도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근데 이거는 1차식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이렇게 가로만 쳐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k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뭐가 되면 된다? 그렇죠. 0이 되면 되죠. 0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석에다가 요 부분에 줄을 쳐놔야 됩니다. 수학을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 무엇에 관계없이, 실수 x에 관계없이, 실수 y에 관계없이, 뭐 이런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그 얘기는 그 실수 어떤 그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 얘기는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k에 관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이너스 2a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의 값이 얼마? 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1이 역시 0이라는 얘기는 b는 1이 돼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가 0이고 b가 1이면 실수 k의 값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 2차 방정식은 어떻다? 중근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 1번 문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i x 플러스 b 플러스 4i는 0. 자, 얘네들의 두 근이 서로 같다. 두 근이 서로 같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역시 중근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도 판별식을 구해봤을 때 그 판별식이 어때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판별식. 가운데 요 항의 개수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자, a는 1이고 c는 요거예요. 그래서 b 플러스 4a 이렇게 되죠. 이것이 어찌해야 돼요?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열심히 또 이제 전개를 해서 풀어보니까 a제곱 플러스 4ai 플러스, 자, 2i 제곱하니까 4i 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6i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0이 돼야만 한다. 그러면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그 복소수가 0과 같다. 그러면 이제 복소수 상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얘를 i가 붙어있는 애하고 안 붙어있는 애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풀어준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거 a제곱, 그 다음에 i가 안 붙어있는 애, 얘도 역시 i가 안 붙어있죠.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요 4i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예요. 자, 그 다음에 i가 붙어있는 애들 요번에 얘랑 얘죠. 그래서 4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복소수 상등의 정의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요 부분이 역시 0이 돼야만 되죠. 0 플러스 0i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도 0이고 4a 마이너스 16도 0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4a 마이너스 16 0이니까 a는 4가 되죠. 4. 그럼 거기에 따른 b의 값은 a가 4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16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b는 얼마입니까? 3이 되죠. 3. 자, 그 다음 기본 9-3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있어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8에 x 여기다가 마이너스 2a는 0 그랬죠? 자, 이 3차 방정식입니다. 자, a는 실수고 1번 좌변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라. 자, 인수분해 뭐 하라고 그랬으면 해봐야죠. 자,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뭐 이제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0이 나오는 걸 찾아서 인수정리를 써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다가 뭘 대입을 해보느냐면 한번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2. 자,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요거 이제 8 플러스 8 플러스,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2a 마이너스 8이 16 마이너스 2a 는 0. 여기 딱 나오네요. 이게 그죠? 요거 16 빼기 16 2a 빼기 2a 0이 나오죠. 자, 우리가 2를 대입해서 얘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주어진 식이 뭘로 인수분해 된다? x-2로 인수분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립제법으로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면 1, 2, a-8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2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2를 갖다가 이 자리에다가 써가지고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가 요게 이제 2차항 1차항이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좌변을 인수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변을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는영 붙일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이 방정식의 실근이 2뿐이다. 자, 뭐라고요? 실근이 2뿐이다. 실근이 2뿐이다.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자, a 값의 범위는 무엇이 되겠느냐?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2뿐이다. 이 방정식이 뭔데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잖아요. x 빼기 2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일단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제 근을 구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x는 2 또는 요 부분에서 근이 나올 수 있죠. 자, 요 부분에서 근이 나오면은 그것도 역시 어떤 근으로다가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실근이 2뿐이래.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근이 2뿐이다. 응? 실근이 2뿐이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에 실근이 2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 나오고 만약에 얘한테서 뭐가 나오면 허근 2개, 그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죠. 실근이 2뿐인 경우,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근 2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쵸? 그런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때요? 얘가 이 부분이 혹시 2라고 하는 근을 만약에 이제 가지게 된다. 그쵸?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2라고 하는 근을 가지게 된다. 2라고 하는 실근을 가지게 된다. 이 부분이. 그러면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실근이 2뿐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경우, 즉 여기에서 실근 하나 나오고 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 자, 이 부분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일단 어때야 됩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일단 얘는 이제 요 부분이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으니까 어때요? b-가 2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1 곱하기 a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요 4-a가 0보다 작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a를 1로다가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4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만약에 a가 4보다 커져 버리게 된다면 이 부분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실근이 2뿐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2라고 하는 실근을, 만약에 얘가 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 실근 2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그러면 없을 것이냐. 자, 실근 2를 가진다. 만약에 그럴 수는 없겠죠, 이게. 그죠? 왜? 이 부분이 실근 2를 가지는 경우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실근을 가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와 중근을 가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중근을, 만약에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중근 2를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게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일단 여기가 플러스 4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될 수가 없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실근 2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실근 하나를 더 가지게 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실근이 2뿐이다. only 2. 이거에 위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다? 실근 2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실근이 2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이 부분에서 실근 하나 나오고 2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만 된다. 그래서 A가 4보다 커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이번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a 값이 얼마가 되느냐. 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그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 자, x-2에다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 그쵸? 자, 이것이 중근을 가진다. 그러려면 a 값이 얼마여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자, 뭐 이것도 뭐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 요 부분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중근을 가진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뭐 딱 봐도 알지만 a 값이 4인 경우에 중근을 가지게 돼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해가지고서 요게 x 플러스 2로다가 2의 제곱으로다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마이너스 2라는 그러한 중근을 가지게 된다. a가 얼마일 때? a가 4일 때. 그죠? a가 4일 때 말하자면 이 방정식이 그래서 중근을 가지게 되어 있다. 중근 마이너스 2를 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a는 4일 때 뭐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이 부분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딱 보고 사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이게 a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a가 4인 경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요게 어때요? 요 부분이 판별식이 말하자면 짝수 판별식 해가지고서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요것이 어때요? 0이 되는 경우,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도 역시 a가 4가 나오죠. 어쨌거나 a가 4인 경우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근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럼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이 방정식을 놓고 봤을 때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그 경우밖에 없느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얘가 어떤 근을 가지느냐 하면 일단 눈으로 딱 봤을 때 어때요? x는 2라는 근은 일단 무조건 가지잖아요. 이런 실근을. 그렇죠? 자, x는 2라는 실근을 가지는데 만약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우리가 x-2로다가 인수분해 되는 그런 애다. 만약에.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x-2, x-2에다가 뭔가가 이렇게 이제 곱해진 형태가 되어버려 가지고 x-2의 완전 제곱을 어떤 그 포함한 형태의 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 제곱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진 그런 형태로 인수분해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x는 2라고 하는 중근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x-2로 인수분해 된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x자리에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x 2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 플러스 a. 이게 0이 되는 경우. 즉 a의 값이 얼마? 자, 마이너스 12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중근을 가진다. 중근 2를 가진다. 그쵸? 우리가 이제 그 a가 마이너스 12라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x-2,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x-2의 제곱이 되니까 2라고 하는 중근과 마이너스 6이라는 다른 실근 하나를 더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a는 4, a는 마이너스 12, 이 두 가지 경우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150페이지로 가서 그 보기 문제를 보게 되면 보기 문제에서 보기 1번,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 자, 이거를 뭐라고?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전에 풀었던 부정방정식이죠. 자, 우리가 어떤 부정방정식에 실수 조건이 붙게 되면 어떻게 풀었다고요? 뭐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은 0. 이런 꼴로다가 만들어 주라 그랬죠. 자, 이거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 거기다가 플러스 5죠. 그런데 그 플러스 5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얘와 얘가 각각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x와 y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x-1과 y 플러스 2도 실수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제곱을 하게 되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고 얘도 그런데 하여튼 걔네들 둘이 더했는데 0이다. 그러면은 0보다 큰 수일 리는 절대 없고 0이 돼야만 되죠. 얘네들이 x-1도 또 y 플러스 2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0 이외의 다른 숫자가 다른 실수가 되게 되면 그거는 0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0보다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x가 1,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실수 조건이 붙었을 때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라고 전에 살짝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또 이것을 xy 값을 구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얘를 갖다가 한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즉 x제곱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x가 들어가 있는 항 마이너스 2x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x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1제곱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때 이 나머지 항들은 다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 y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다기보다 이거 상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지금 x가 뭐예요? x가 지금 뭐냐면 실수죠. 실수. 그죠? 즉 x가 실수라는 얘기는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근을 구했을 때 근이 바로 x잖아요. 근데 그게 실수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근이 무슨 근? 실수인 근. 즉 실근을 가진다 이런 얘기죠. 실근을 갖는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실근을 갖는다. 자, 판별식이 뭐예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같은 경우도 실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이 왔으면 어때요? 구해봐야죠. 뭐를? 판별식을. 자, 판별식이 특히 여기서는 짝수 판별식이 가능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요거의 절반의 제곱 즉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요게 A고 C가 뭡니까? 이거 상수 취급한다고 그랬죠. 이게 C예요. 그래서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 요 놈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그죠?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인데 요거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4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요거 이제 다 전부 다 곱해버리면 요게 플러스가 다 되면서 부등호방에 어떻게 된다? 뒤집혀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이에요.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y가 뭡니까? y가 실수죠. 자, y 플러스 2는 그러면 실수에다 2도 했으니까 그것도 실수예요.
근데 실수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곱하고 있죠. 실수를 제곱하고 있는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어때야만 한다? 반드시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이놈은 작지는 못하고 0과 같아야만 하는 그런 팔자가 되는 거죠. y 플러스 2가. 그죠? 그러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0과 같아야만 해. 자, 그러면 y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y가 결국 이게 제곱한 게 0하고 같으려면 y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x의 값은, 자, y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2니까 이제 x값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요거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이 결국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거 계산하니까 9에서 8 빼니까 1이죠. 그게 0이래.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x값이 어떻게 돼요? x값도 1이다.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부정방정식에 실수 조건이 붙었을 때 무언가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가의 제곱은 0 요런 걸로 고쳐가지고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떠한 그 판별식을 이용을 해도 된다. 그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성질,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그걸 이용해도 어차피 같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 9-4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역시 있어요. 자, 1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x 플러스 2는 0. 자, 이것이 실근을 가진다. 자, 실근을 가진대요.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 그리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이것의 값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거를 한번 구해봐라. 단 ab는 실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얘가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판별식이 어떻습니까? 0보다, 짝수 판별식 적용할 수 있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요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 즉 우리가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요 부분이 a에 해당되죠. 요거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는 거죠. 자, 이게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뭔지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이것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전개를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2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얘네들 전개를 해주면 2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얘 한번 그냥 써주면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것이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을 가지니까. 그쵸?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전부 다 요것을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게 되면 이 부두방이 어떻다? 이렇게 뒤집어진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요 모양을 보세요. 이거 뭡니까? 보입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왜? 우리 이제 요 a 플러스 b를 한번 라지 a로다가 치환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요게 라지 a로 치환됐을 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즉 라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그쵸? 요 a 플러스 b를 라지 a로, 그러면 이 a가 라지 a가 바로 a 플러스 b니까
이것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쵸? 자,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A와 B가 우리 지금 뭡니까? 실수이기 때문에 거기다 1 더해도 요것도 실수죠. 그쵸? 자, 요 놈이 뭐라고요? 요 놈이 실수다 지금. 그치? 자, 그 놈이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0보다 작아질 수는 없다. 같을 수는 있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같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과 같아져야만 되겠다. 즉 우리 여기서 A 플러스 B가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A 플러스 B,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것을 안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구하면 되죠. 이쪽에다 한번 풀어볼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요거 우리가 그거 있었죠. 그 변형식. 그 변형식을 이용하면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쵸?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요 줄침 부분이. 근데 뒤에 마이너스 3AB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B의 값을 구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 자 요게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A 플러스 B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AB 곱해주면 뭡니까? 플러스 3AB가 돼버리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3AB를 해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답은 뭡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2번) x에 관한 2차식 3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게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x의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때야 되겠느냐? A, B, C는 단 실수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하여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자,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얘기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도 판별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자, 짝수 판별식 가능하니까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죠? B-가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AC니까 3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판별식이죠. 요게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야 중근을 가져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요거 열심히 한번 전개를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3개짜리 완전 제곱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죠. 거기 뒤에 요게 붙어 있으니까 뭐 한 번 더 이렇게 써보면 이게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2에서 마이너스 3을 했기 때문에 이 뒷부분 이제 달려있는 부분 똑같으니까 얘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겠죠. 이게 그게 뭐라고? 0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그때? 양변에다가 2를 곱하죠. 여기도 2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더 해보면 이거 2a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a제곱이죠.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b제곱도 역시 2b제곱인데 그거 b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이제 c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여기다가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ca 는 0 이렇게 된다. 0에다 2를 곱하나마나 0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얘들 셋을 이렇게 보니까 각각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은 0 이렇게 되죠. 그런데 a, b, c가 뭐라고요? 전부 다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끼리 셈을 해봐야 어차피 얘들 다 실수죠. 그런데 그 실수를 제곱한 것들끼리 더해가지고서 0이 나오려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 빼기 b가 0이려면 a와 b가 같아야 되고 b와 c가 같아야 되고 c와 a가 같아야 돼. 그래서 a, b, c 셋 다 어때야만 모두 같아야지만이 결국 이것이 판별식이 0이 돼가지고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